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국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고의 특급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속내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KF-X,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데 미국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내용, 그 파장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천상철 차장, 대통령이 펜타곤 갔는데 어떤 특별 대접을 받은 건지 그 특별 대접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 공식 의장 행사를 받았는데 저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공식 의장 행사를 받았는데 16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예. 과거에 역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정상이 갔을 때는 한 5분 정도 약식에 그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풀 코스로 받았다. 예.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못 받았어요? 5분 정도의 짧은 약식 행사에 그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오른쪽이 이명박 대통령, 왼쪽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네.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마침 그날 또 날씨가 안 좋았나 봐요. 우산도 좀 쓰고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게 이제 나라에서 열병식 같은 거 할 때 사회를 받을 때는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저렇게 사회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는 너희 나라 상대국과 동맹이다.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정말 예. 동맹국에 대한 최고 예우를 해줄 때 저렇게 사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6분 동안 사회를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대접을 받은 거고요. 개회선언, 그 다음에 경례, 애국가도 연주해주고요. 사회를 받고 미 전통 의장대의 행진까지 완전히 전부 모든 코스를 다 해준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공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렇게 16분간이나 예우를 해준 걸 보면 네. 우리한테 좀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그 공짜 없는 점심은 없다고 하듯이 지금 한국이 중국의 일부 경사됐다, 예. 기울어졌다 이런 사실 지난번 전승절 그 열병식 참석을 보고 이제 그런 평가까지 있었는데 한국이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어떤 그 남북 문제든 대중 문제든 풀어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하고 특히 미국은 지금 그 남중국해에서 곳곳에서 중국과의 해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분명하게 어떤 편인지를 분명히 해달라. 예. 이런 청구 취지가 담겨 있는 그렇군요. 이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차장. 네. 그럼 펜타곤 오늘 방문했는데 펜타곤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어요. 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뭐 오각형으로 이렇게 많이들 예. 펜타곤이라는 것 자체가 오각형이라는 뜻이죠. 예. 예. 일단 펜타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1940년대에 아주 빠른 시간에 지은 건물이라고 하고요. 미 국방부 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관이자 공격과 방어, 이 국방을 담당하는 미국의 핵심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바이든 부통령이 관저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초대를 했다. 이것도 그렇게 전례가 별로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뭐 집에 이렇게 예. 불러서 초대한다는 건 많지 않죠. 오늘 예. 어쨌든 저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요. 예.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예. 박 대통령을 집에까지 불러서 저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 동맹의 친숙함을 좀 보여주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내일 새벽에 정상회담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부통령도 우리와 대한민국은 정말 친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이 또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도 저 정도의 대우를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만 좀 특별 대접을 받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중국 국가 주석으로는 한 4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 많은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충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블레어하우스도 묵었고요. 국빈 만찬도 했었고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G2 정상회담, 중국과 미국 정상이 만났는데 뭐 정치적으로 뭐 큰 성과는 없었어요. 뭐 주고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둘이 뭐 우호 협력을 증진한다 뭐 이런 건 별로 없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이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정책의 성과는 이번 방미에서 훨씬 더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빈관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진이 석장이나 사진이요? 예, 영구 전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영구? 네. 어떤 사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찍었던 사진들, 예. 이 사진들이 저렇게
저 사진이군요. 저 사진들이 저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사진들이 영구적으로 배치해서 누구나 이제 대통령들이나 정상들이 오면 저 사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다른 대통령, 우리 대통령 사진은 없었어요? 네, 없었던 일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뉴욕 현지 신문에 기고된 글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백영현 씨의 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중간의 어떤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한국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이던데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은 합니다. 이 미중 간에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 동북아에서 많은 부분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데, 예. 여기서 북한과 맞물려서 한국이 어떤 미국과의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북한을 핵을 포기시키고 여기에 중국을 같이 끌어들임으로써 동북아의 어떤 경제 협력이나 여러 가지 충돌을 방지하고 어떤 전쟁 가능 지역을 평화 가능 지역으로 바꾸는데 예. 중국을 적극 설득할 수 있는 북한과의 고리로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한국이 적극 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논의는 사실 미국의 외교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논의입니다. 예. 자, 전 차장. 네. 자,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 되는데 정상회담이 열리죠. 네. 어떤 합의가 이끌어 나올지 이게 바로 궁금증의 핵심인데. 일단 2시 40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하게 될 텐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7시에 바로 워싱턴을 떠나서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한국과 미국 새로운 지평을 여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자 진화하는 동맹. 물론 지금의 동맹도 굳건하지만 이것보다 더 단단하고 확실한 동맹을 만들어가자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북핵 문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북한이 어떻게 핵포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두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이런 어떤 공동선언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내일 2시 40분이라 예. 보긴 좀 힘들지만 내일 아침에 예. 꼭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장은 내일 꼭 생중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에. 예. 자,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이제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여기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까지 가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 좀 제발 달라. 근데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데, 신인균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우리 전투기 모형들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은 물 건너 간 겁니까? 기술 이전? 애초에 물 건너 간 것을 애초에? 뭐 예. 한번 더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인데 사실 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 저는 왜 우리 한민구 장관이 다음 달에 SCM이라고 해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에 카터 장관을 만날 텐데 예. 왜 굳이 이 시기에 대통령 방미에 국방부 장관이 따라갔을까? 왜 국방부 장관이 따라가면 안 되냐 하면은 전쟁 결심을 해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대통령 위임을 받아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군을 지휘를 하는데 만약에 유고시에 대통령께서 우리 국내에 안 계실 때 혹시 북한과 어떤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쟁 결심을 현장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같이 따라갔어요. 그 정도로 이게 도대체 시급하고 그 정도로 이것이 지금 북한의 핵 문제 예.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한 어떤 그 국정 난맥을 초래한 결정을 한 사람, 한민구 장관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통상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물밑에서 얘기가 된 뒤에 그 다음에 가서 현장에서 만나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우리 이제 잘 풀었어 이러면서 네. 얘기하는 건데 물밑에서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얘기를 또 한다는 것도 의아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뭐 거의 그 한 형제나 미국과 한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나라들에게도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는 그러한 기술을 예. 이번에 대통령 가시고 또 국방부 장관이 가서 국방부 장관에게 한번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은 예.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을 가면은 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군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는 것은 면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면피용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예.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가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가라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그 면피의 대상이 예. 김관진 안보실장인지 한민구 장관인지 아니면 공군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면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미국이 안 주니까 못하는 거다. 예. 라고 하는 면피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과거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작년 9월에 방위사업청에서 기술 이전이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말을 뒤집은 거잖아요. 원래 기술 이전 잘 안 될 줄 알았다. 이래서 황당한 건데 이게 무려 18조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잘 안 될 줄 알았는 것은 원래 이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도 예,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모형이 있는데 이게 예. 지금 F-35 아니겠습니까? 예. 이 F-35 계약을 한 사업이 네. FX3라는 사업이죠. 이게 F-35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KFX예요. 네. 여기에서 기술을 좀 받아가지고 이 KFX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죠. 비슷하게 이게 이제 생겼죠? 미국 거고 이게 한국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네. 이거 계약, 이 F-35 계약을 할 때 21개 그 기술을 미국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플러스 4, 더 4개를 더 다오 이렇게 하는데 절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7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F-35를 사니까 미국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한 60%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가치를 재화를 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오. 라고 해서 그 21개 기술에 대한 가격표를 다 매깁니다. 미국이, 네. 이 정부가.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500만 달러 이를테면 두 번째 기술은 3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다 매겨요. 그런데 그 4개 기술을 빠졌어요. 안 줬어요. 네 개 그러면은 핵심 기술. 그 가격표를 안 매겼습니다. 안 매겼다는 건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 그때부터. 또 예. 7조 3천억 원의 이 예산에 예. 미국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표를 매기는 그것도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치를 측정해야 되니까 예. 그것을 미국의 행정 비용이라고 합니다. 미국 공무원들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 21개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0억 원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억 2천만 달러의 가치 측정한 또 데이터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4개 기술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안 주겠다는 말이었는데 왜 그러면 4월 달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성공적이다. 하냐. 예. 그것이 저는 이건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게 3월 30일 날 KFX 사업 컨소시엄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청 입장에서는 우리는 3월 30일 날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에게 KFX를 맡기는 결정이 났어요. 예. 그전에는 우리 몰랐다. 그 4월 달에 말하더라. 예. 그래서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석연치 않다. 아, 그러면 뭔가 로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로비가 아니죠. 예. 로비가 아니고 일단 이 사업을 스타트를 시키자. 예. 이 사업을 뭐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스타트를 시키자. 이렇게 어려운 난맥상이 있고 또 이 정도 예산으로 되지도 않고 이 정도 기간으로 되지도 않다는 걸 국민들이 알면 안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조금 그 잠자코 예. 있으면서 일단 사업을 스타트를 시키자. 그렇군요. 라고 하는 그런 꼼수가 들어간 게 아니냐. 예. 자, 그러면 이 기술 4가지가 네. 미국이 절대 우방인 네. 영국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이 기술이 도대체 뭔지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전자파 방해 장비. 예. 이게 이제 RF 제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전투기가 적 전투기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적 전투기에도 레이더가 있어요. 또는 적 지상을 폭격하려고 하면 적 지상에 레이더 기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 기지를 재밍을 시켜가지고 예. 그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한 기술들, 뭐 강력한 어떤 그 전투에 있어서 강력하죠. 꼭 필요하죠. 예. 그다음 이제 기술이 이제 그래서 이 그 전자파 재밍을 예. 잘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능력보다 훨씬 더 상대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아, 그러겠네요. 예, 훨씬 더 강한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죠. 예. 또 이거는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이 줄 수가 없어요. 예. 왜 줄 수 없냐? 여기 보면 적외선이라는 것은 어떤 뭐 뜨거운 열 감지하는 열을 감지해서 형상을 보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대 기술로 스텔스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뜨거운 뭔가 덩어리를 보게 되면 스텔스기가 레이더로는 안 잡혀도 이 적외선 탐지 장비로는 스텔스기가 잡힐 수 있어요. 그 스텔스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렇죠. 기술이군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자기애들만 지금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제공해준다? 이거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이게 핵심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다. 예, 이것은 A사 레이더라고 해서 전자식 레이더예요. 과거에는 기계식 레이더 해서 레이더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자식 레이더는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초록색 바늘 같은 게 한 바퀴 빙글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계식 레이더예요. 그러면은 여기 돌아갔다가 다른 데 돌아올 때까지 360도 회전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 틈을 그러면 타서 공격할 수 있다. 그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것은 항상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기계식 레이더 같은 경우는 내가 적 전투기를 보다가 이제 적 전투기하고는 다 싸우고 지상에 있는 뭔가를 폭격해야 되겠다. 예. 그럼 모드를 바꿔서 지상을 보는 모드로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 또 공중은 또 깜깜이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자식 레이더는 지상도 보고 바다도 보고 앞도 보고 위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한 번에. 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미국에게 우리 우방이니까 좀 주세요. 영국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예. 장관이 가서 부탁하면 줄 거야. 라는 것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F-35의 기술을 이쪽으로 갖고 오려고 한 게 지금 KF-X 사업의 핵심인데 네. 그 네 가지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긴 것은 멋지게 생겼는데 예. 내용은 1980년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에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은 많이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형상을 만들고 하는 것을 탐색 개발이라고 하는데 예. 그 탐색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같이 했어요. 그 비용을 550억 들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이 KF-X 예산이 300억 들었습니다. 예. 총 850억의 예산이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탐색 개발하면 뭐 기술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린 거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대부분이 인건비였습니다. 아, 인건비다. 우리 이제 군인과 공무원들 또 박사들은 인건비였기 때문에 뭐 허공에 날린 것은 사실은 아니죠. 예.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니, 지금처럼 이 핵심 네 가지 기술이 작동되지 않는 비행기면 사실상 고물이나 다름없는데. 20세기 전투.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을 굳이 다른 기종으로 가다가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그 위원장 맡고 있을 때 이것을 F-35A로 바꾸자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핵심 기술도 오지 않을 걸 그 당시 뻔히 알면서 이것을 계약을 바꿔가지고 이토록 한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걸 이제 FX3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은 KF-X의 기술 획득 사업이 아니었어요. KF-X 기술 획득을 하려고 하면 돈 주고 기술을 사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F-35를 사는 그 사업은 뭐냐면 우리 공군의 최고급 전투기를 산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전투기를 사느냐. 그럼 그 전투기 또 임무는 뭐냐. 북한의 핵시설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타격할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임무가 그때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업이었지. 네. 연계가 지금 되었을 뿐이지 전투기 기술 도입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전투기를 선택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 예산도 이미 80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청와대도 좀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는데 이에 따른 책임론 앞으로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 책임론도 저희가 자세히 취재해 보겠습니다. 자, 신인규 대표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